자, 25번까지 가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 갑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외국인 등의 하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11조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 구역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야. 그러면은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이런 단어부터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 다음에 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단어들이 툭 떠올라야 되는 게야. 토지거래 허가 구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제가 이것 때문에 또 그 수업할 때 이런 말 했잖아.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알겠지? 몇 번 나온다? 2군데 나오는 게야. 알겠지? 그래서 하나는 구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고 하나는 뭐다? 11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하는데 이 구조가 바로 누가? 외국인 등이 요런 땅덩어리를 계약 체결해가 취득할 때 토지거래 허가 받는 기고 그걸 이제 취득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뭐 거래 허가이면 틀림이 없어.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지역을 대상으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뭐다? 사전 토지거래 허가 제도. 이 허가와 이 허가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외국인 등호 있겠기 때문에 요 구조를 묻는 문제야. 알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허가를 받아도 이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자, 1번 신고관청은 여기서 이제 용어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허가 켜놓고 허가 관청 안 가고 뭐 신고관청 해요. 법전에 그리 돼 있어. 알겠습니까? 이 신고관청이 뭐를 내준다? 허가를 내준다라는 거야. 외국인 등의 뭐 부동산 취득 허가제에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이 신고관청은 관계행정기관의 제안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 안 된다? 내줘야 된다. 외국인 등이라고 차별 취급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소리고. 2번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라는 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다. 3번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누구는 외국인 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허가 있잖아요. 요 허가. 토지 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토지. 요 허가를 받지 않냐고 계약을 체결하면 또 형사처벌 대상이죠. 그 형사처벌의 내용은 얼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냥 30% 이렇게 한번 알아도 돼. 알겠어요? 취득가액의 뭐 30%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이렇게 되잖아. 알겠습니까? 4번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 등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토지 거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가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5번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는 거다. 15일 이내입니다. 30이 틀렸죠. 12번으로 갑니다.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이 지역이 아닌 것은 답이 뭐예요? 5번이잖아. 이 지역이 아닌 것은 5번이잖아. 5번이 뭐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4개를 또 외워둔다, 안 외워둔다? 외워둔다. 말이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물,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외워두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외워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 4가지 땅덩어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무슨 지역이에요? 이리 물어마? 무슨 지역이에요? 이리 물어마? 제목이 뭐라 이 소리야? 외국인 등의 뭐다? 취득 허가 대상 지역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누구의?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대상 지역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봤던 긴데 산만하게 흩어지는 지식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것도 원인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실컷 외웠잖아? 외웠는데 뭐를 안 붙이고 외운다? 제목을 안 붙이고 외운다. 제목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붙이가면서 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 쉬운 거.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공부했어요. 이 과목에서만 판단하면 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 외웠잖아? 뭐예요? 이리 물어봐. 중개대상물의 범위 익하면 되는 기다 이 말이야. 쉽잖아. 알겠어요? 그 답도 부터가 안 나옵니까?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그런 기다 이 말이야. 그럼 조금 까다로운 거 알겠습니까? 조금 까다로운 거.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알겠어요? 권리 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 시기, 알겠어요? 조건과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 알겠어요? 그 밖에 약정 사항, 그 다음 거래 금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그 지급 일자에 관한 사항,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거래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항상 외울 때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제목을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하시라고. 연습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13번 거래신고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해놨어요. 1.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뭐를 체결했을 때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는 거다. 60일 내에 신고하는 거고 위 1의 외국인 등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에 포함된다. 된다. 된다. 3번 외국인 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거다. 경매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4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등으로 뭐된 경우 변경된 이후에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마찬가지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5번 위 1의 신고 대상인 부동산 등은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제외하며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제외하며 하는 말, 요 말이다 이 말이야. 이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를 계약 체결했을 때는 신고 사항이 아니고 무슨 사항이다?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 맞죠? 그리고 신고 대상인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제외한다 하는 말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계약은 왜 제외하느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신고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하기 때문에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제외한다 하면 오라요. 그러면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제는 답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손자겠어요. 그런데도 또 이래가 답을 찾으려고 억지로 노력하거든. 알겠어요? 해설에도 답 없음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14번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하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누구다? 신고관청이지 장관이 아니지. 알겠습니까? 2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은 허가 대상 지역이잖아. 그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내 신고합니까? 사전에 허가받아야 됩니까? 사전에 허가 대상이잖아. 틀려버렸고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했다 하면 계약 외의 원인이죠. 그러면 60일 이내에 신고합니까?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까?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잖아. 대금 완납한 날 가는 게 취득한 날 아닙니까?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니까 틀려버렸고 4번 봐봐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그걸 갖다가 또 취합해서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맞는 거죠? 관로를 딱 봐요. 무슨 시장도 포함이다.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도 포함하는 바람에 틀려버렸네.
특별자치시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함하는 바람에 틀려버렸습니다. 여기 잘 안 빌 거야. 그럼 또 봐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지? 기본서 또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이게 외국인 취득이죠. 알겠지? 몇 페이지를 피느냐 하면은 276페이지 봅니다. 276페이지 보지 말고, 알겠지? 276페이지 맞네. 276페이지에 제일 위에 봐봐요. 제일 위에 보면 2번과 3번이 있죠? 읽어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데 다만 누구는 직접 장관에게 제출해라.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해라. 3번 위 이의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또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다?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다. 그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다시 누구에게 제출? 장관에게 제출. 그런데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누구한테 직접 제출? 장관에게 직접 제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밑에 있죠. 양갈로 2번의 허가 절차의 3, 4번 봐봐. 3, 4번. 신고관청은 무슨 내용을? 허가 내용을. 아까 위에서 봤던 거는 신고 내용이고 밑에 지금 보는 거는 허가 내용이잖아.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다만 특별자치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 위 3호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또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 똑같죠? 그럼 위에 거는 신고 내용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내용이고 밑에 거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다 됐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답으로 딱 만들지 그 지문으로 집어낼지 예상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 풀면서 점검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14번에 5번 봅니다. 이게 결국 오다는 소리인데 외국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의 제출을 뭐 할 수도 있다? 대행할 수도 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도 다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외국인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 신고하려고 하면 대행 허가 신청하려고 하면 뭘 첨부해야 된다? 위임장 사본이 필요하잖아요. 또 위임한 외국인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첨부. 그건 실거래가 신고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실거래가 신고에서도 직거래일 때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대행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대행신고할 때는 위임장 사본 첨부하고 위에 신분증명서 첨부해야 되잖아요. 사본을. 알겠어요? 그 다음 15번 문제로 갑니다. 거래신고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에 틀린 건 11조를 묻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 그걸 묻고 있는 게다.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 있다?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누가 지정하는 거다? 장관이 지정하는 거다. 그럼 시도가 아니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누가 지정하는 거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2번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그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어요. 재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 전에 알겠어요? 시장 군수구청장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재지정의 경우에는 알겠어요? 심의 전에 재지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장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등기소장에게 통지도 하지만은 며칠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며칠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4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 후에. 5일 후만 외우지 말고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해제에 관해서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정하는데 해제를 할 때도 지정하는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된다, 안 밟아야 된다? 밟아야 된다. 준용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 16번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해놨는데 마찬가지 11조 이걸 묻는 거다 이 말이지.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임야를 매매한다 하네. 그렇지? 임야를 매매한다. 그러면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이 얼마예요? 1000이야. 1000. 임야는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되는데 알겠지? 허가구역에서 90제곱미터 임야를 매매한다 하니까 허가 면제 대상 아이가. 그렇죠? 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결국 이 1번 지문이 오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허가 면제 대상 면적들을 다 왜 안 놔야 된다? 왜 안 놔야 되는데 그것만 따로 한 문제 뒤에 나와요 또. 알겠습니까? 2번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데 이 허가구역 지정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재지정할 때는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시, 군,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만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는 허가구역 지정이나 재지정이나 해제에서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 3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놨는데 아까 5일 후에 하는 거 외울 때 무슨 날로부터 5일 후에라고 외우라 그랬어?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하는데 이 말은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로부터 하니까 틀려버렸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4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 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했는데 누가 지정해야 됩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해야 되지. 우리가 허가구역 지정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외의 자가 지정하는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5번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몇 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다?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의 신청하기 싫으면 1개월 이내에 무슨 청구할 수도 있다?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너가 사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17번 뭡니까? 시업인다 어려빈다? 어려빈다라는 거죠. 별거 아니다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집중해가 차근차근 보면은. 갑은 A도의 B군에 있나서 A도의 B군의 토지 몇 제곱미터? 11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알겠어요?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동그라미 칩니다.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잘했네. 이거는 A도의 B군의 토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니까 지정권자가 장관이 아니고 누구다? 시도지사다. 그래서 A도지사가 지정하였다. 잘했다. 근데 그놈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더라 이 소리야. 근데 면적은 얼마더라? 110제곱미터더라 이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바로 떠올라야 돼.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일 때 도시지역일 때는 녹지지역은 몇 제곱미터가 면제 대상 면적이고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 면제예요. 근데 이게 110제곱미터 아이가? 그럼 초과 아이가? 그럼 허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허가 관청이 어디입니까? 그 B군 아이가? B군. 허가 관청이. B군에 소재한다 돼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허가 관청 아닙니까? B군수가 허가 관청이야. 알겠습니까? 자,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는데 A 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음 하는 관로를 적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할 때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을 따로 이 정해가 공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 이상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그걸 고려하지 말고 판단해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게 녹지지역이면 100제곱미터 이하가 허가 면제인데 이건 110이니까 뭐 허가 받아야 되는 면적이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문제를 읽고 바로 떠올려야 돼 이런 것들을. 그러면 빨리 답이면 1번 봅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무선권 설정하려면 지상권 설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놨어. 우리가 허가 대상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지상권도 허가 대상 권리도 아니다. 허가 대상 권리다 이 말이야.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권리는 무슨 권과 무슨 권? 소유권과 지상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5자. 2번 갑의 토지가 만약에 뭐라면 농지라면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토지 거래가 받은 경우는 검인받은 것으로도 의제되지만은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도 의제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할까? 그럼 이 토지가 농지일 때는 토지 거래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토지 이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해야 되는데 그 토지 이용 계획이 바로 영농계획서야.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판단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무슨 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의제 처리하는 게.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가만 실수요 목적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그 갑의 토지 전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실수요 목적이라고 허가가 면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수요 목적이 인정된다 하는 거는 허가 기준에 부합된다라는 거지. 허가를 면제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허가는 받아야 되는 거야. 필요하지 않다까지 틀려버렸다 이 말이야. 응? 4번 병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것도 실수요 목적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허가 기준에 적합하죠? 그러면 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 관청인 B군수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 안 된다? 내줘야 된다. 이렇게 되죠. 5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은 갑은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슨 청구할 수도 있다?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허가 관청인 B군수에다가. 그럼 B군수는 매수할 자를 정한다 안 정한다? 정해가지고 매수하게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매수할 때 그 매수 가격은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허가 신청서에 기대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낮은 금액대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선매할 때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 기준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선매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수 청구제도에서 매수 가격은 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어느 것이 더 높아요? 감정가가 더 높은 기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이 매수 청구 제도에 있어서 봐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있는 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꼭 매수할자로 지정받은 그 국가 등은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매수 뭐 하겠다 하면 헛일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매수 청구권 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야.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볼 수 없고 이 매수 청구권은 매매 알선 청구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알선해 주시오라고 청구하는 거다?
허가관청이 군수한테 시군구청장한테 매매를 알선해 주시오라고 청구하는 권리에 불과하다라는 게야. 그 청구했으니까 뭐다? 허가관청인 시장, 군수구청장이 국가 등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알선해 주는 게거든. 결국 형성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형성권이면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매수 청구를 했는데 이게 형성권이면은 매수할 자는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17번 문제가 뭐 어려워요? 네? 왜요? 네? 자, 행정구역 단위가 군이마 이게 도시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농촌이라고 도시지역 아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8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법인 아닌 사인 간에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해놔서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관로안에 마찬가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아까 10% 이상 300% 범위 내에서 따로 면적을 공고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걸 갖다가 고려하지 말고 판단해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허가가 필요한 걸 찾아라 해놨는데, 그렇지. 이거는 이제 해설을 보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을 왜 한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18번 해설로 가봐요. 18번 해설에 가면은 15페이지에 있네. 15페이지에 있네.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밑에 면적이 나오죠? 자,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은 얼마 이하, 18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얼마, 20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얼마, 90제곱미터 이하, 이런 면적을 거래할 때는 허가 면제입니다. 초과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 그러면 2번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250제곱미터 이하일 때 면제다.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얼마? 1000제곱미터 이하. 이 숫자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18번 문제는 18번 문제는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허가 면제거든. 그 200제곱미터니까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을 초과하잖아. 허가를 받은다 말다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봐봐요.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런 기다. 이 부동산 공법에서 시험 출제되던 내용들이 작년부터 이 과목으로 넘어온 거잖아. 공법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안 외우고는 수가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근데 강의하는 선생은 디기 마이웨어가 있죠. 그렇죠. 희한하지. 알겠지? 그럼 지금만 하니까. 그 지금 하는데 한 해만 했다, 수십 년을 했다. 20년 넘게 했으니까 다 외화가 있죠. 알겠지? 그래서 공법 강의하는 사람이 어떨 때 제일 힘들다? 법 바뀔 때. 그럼 바뀐 법을 새로 다 기억해야 된다. 해야 되거든. 근데 뭐 한두 군데 바뀌면 모르겠는데 자주 바뀌면 뭐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법을 강의를 때리치 아팠다. 알겠지? 귀찮아가지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뭐 자꾸 법을 바꿔서 그러면 새로 정리해야 되고 이랬고 또 외워야 되고 이렇다 이 말이야. 강의하기 위해서. 알겠지? 그 민법 강의하는 사람은 이거는 반성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민법을 갖다가 적어도 5년 이상 강의했는데 예를 들면 5년 정도로 보겠습니다. 5년 이상 강의했는데 강의를 못하면 그거는 바보야. 법이 바뀌지도 않는데. 알겠지? 그리고 5년 정도 강의를 했으면은 자꾸 실력이 왜 돼요? 향상이 업돼야 되는 거 아닌가 봐. 그런데 5년이 지난데도 민법을 빌빌빌 싸고 있으면 뭐다? 그거는 본인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개론도 마찬가지.
알겠어요? 원래 처음부터 뭐다 강의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 알겠어요? 한 5년 했으면 뭐다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봐. 알겠어요? 그 다음 됐고, 알겠어요? 1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된다? 해야 된다, 말이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서 이용 의무 기간이 2년, 뭐 4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3년짜리는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어. 답 4번 아닙니까? 그렇죠? 4년짜리는 없다. 그러면 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몇 년? 2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알겠어요? 1번, 2번, 3번 이것도 2년이구나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5번 현상 보존 이건 한 5년이구나 그러면 점검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 봐봐요. 바로 다이렉트로 묻잖아. 기쁘게 시리.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기 하자가 오타네. 이용 확이가 아니고 학이죠. 위에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은 몇 년입니까? 원래는 3년이었는데 몇 년으로 줄었다? 2년이다라는 거 답 2번이 됩니다. 3년짜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정이 잘 된 거야. 괜히 개정되지 않았다면 뭐다 2년, 3년, 4년, 5년 다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데 그만 뭐다 이 개정되는 바람에 3년짜리가 없어져 벌써. 그러면 출제할 사람이 당연히 3년을 답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 21번 갑니다.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그게 농지일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허가관청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라는 거죠. 2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이 며칠이에요? 15일이다.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도 없으면은 세 가지 처분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그 15일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다, 본다. 그러면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15일 이내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허가 처분 또는 뭐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 그리고 선매협의 진행 중인 사실의 통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에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아까도 나왔죠. 처분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4번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아까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선매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다만 허가신청색이 된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을 때는 낮은 금액대로 뭐 선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매입가격을 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이 문제의 답은 4번으로 되어 있는데 봐봐요. 이 문제가 그대로 실전에 나오진 않겠지만 나왔다고 가정하면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답이 보이는 거 아이가? 선매는 감정가,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요 단어만 딱 기억나도 답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잖아. 요런 게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단어가 기억나는 바람에 맞추는, 운 좋게 맞추는 케이스가 되는 기다. 응? 5번 허가관청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상당한 기간은 몇 월의 범위?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알겠어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무슨 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거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거다. 이행명령을 내린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세요. 건축법에도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1년에 몇 회? 2회 나오잖아. 알겠어요? 건축법은 1년에 2회일이 돼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이게 지금 일이 돼 있는 거야.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옛날 재작년에 부동산 공법에 시험 출제될 때는 여기 1년에 1회냐 2회냐 요거하고 장난을 치더라라는 거지. 왜냐? 그 공법 과목에서 건축법도 공부하고 토지거래과제도 공부하거든.
그 어디서 이행강제금을 양쪽에서 들어봤는데 뭐다? 어느 쪽은 2회, 어느 쪽은 1회 하는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답을 그리 처리하는 기다. 응? 그 다음 22번으로 갑니다. 그러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라는 거죠.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따름 이런 걸 해봐서 아마 유동적 무효에 관해서 지문이 끼어 들어오는 것다 이 말이지. 1.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동적 무효로 보죠. 그래서 2번 봐봐.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다 무효다? 무효다. 따라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번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민법에서 공부를 했죠. 그것이 우리가 이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매 당사자는 허가를 받는데 서로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알겠어요. 뭐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따로 신청할 수도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런 게 다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서 나오는 사례들이에요. 5번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왜 붙다? 명백히 해버리면 그때부터 바로 무슨 무효가 되는 거다? 확정적인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할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그것도 확정적 무효지만은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명백히 해버려도 그 계약도 확정적 무효 이리 돼본다. 소급해서. 알겠어요? 그 다음 23번으로 갑니다.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라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인데 관로안에 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얼마다? 3,300제곱미터다 이리 적어놨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문제 뒤에 해설에서 봤다시피 어느 용도 지역이든지 간에 허가 면제 대상 면적은 180이 어떻고 200이 어떻고 660이 어떻고 100이 어떻고 500이 어떻고 1000이 어떻고 이리 나왔지. 3,300은 있었나? 없어요. 그러면 이게 3,300이라고 하면 다 허가 대상 면적이죠. 이치됐던 거 아니에요. 무슨 용도 지역이든 간에 다 허가 대상이야. 그렇죠? 1.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났습니다. 실수요 목적이 인정돼도 면적이 3,300제곱미터잖아. 허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지. 그러면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니까 허가를 내준다 내준다? 내준다라는 거지. 답이 1번이라. 알겠지? 2번 국세청납체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 공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한다. 그 다음에 토지를 수용한다.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허가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 적용 배제되니까 적용 안 되니까 허가 안 봐도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말하고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말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 알겠습니까?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거는 허가 규정이 적용되는 거는 맞는데 상황이 특수한 케이스라서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경우가 별도로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케이스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국유재산 관리 종합 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다가 할 수 있고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하게 되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또 몇 페이지를 본다. 알겠습니까? 293페이지, 294페이지, 알겠어요? 294페이지에 보면은
양갈로 8번에 토지 거래계약 허가가는 뭐 특례 돼 있잖아. 그 반갈로 1번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가 동그라미 1번, 2번 있잖아. 1번 봐봐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허가관청과 뭐 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번 봐봐요.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뭐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뭐 한 때는 통보해버리면은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죠.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니까 뭐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허가 규정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틀림이 없는데 뭐다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면은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해 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알았어요? 23번에 나왔는 2번, 3번, 4번, 5번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가 허가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의 사례들이잖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경매 잠시 이야기할 때 민사집행법상 법원 경매로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나오게 되면은 장점이 뭐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면제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24번 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의 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분 아까 나왔어요. 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무슨 신청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불허가청을 받은 자는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당해 토지의 권리에 뭐를 청구할 수도 있고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위 이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매수할 자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누구 중에서 국가 등 중에서 4번 매수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맞죠? 해당 토지를 반드시 매수해야 한다. 그게 틀려버렸잖아. 알겠어요? 예산이 모자른다. 매수 뭐 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매수 청구권까지만 매매 알선 청구권에 불과하다. 형성권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이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형성권이 아니라 매매 알선 청구권에 불과하다. 이걸 물어본 적은 없어. 이게 왜냐하면은 과거에 공법 시험 문제 낼 때는 판례는 공법에 시험 문제 안 내거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판례도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여러분들 감정평가사 시험 따로 있다 하는 거 알죠? 거기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 있지. 그게 시험 과목에 들어가요. 근데 시험 과목 명칭이 공법이 아니고 부동산 관계법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관계법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 영역이야.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판례까지도 막 냅니다. 알겠어요? 그 이론적 내용까지도 막 내요. 그 공부가 상당히 깊이 있는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범위가 넓은 건 아니에요. 깊이 있게 공부가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계법규 교재도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책 두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범위는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깊이 있게 공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됐고 5번 지금 매수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 즉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순매수도 마찬가지죠. 알겠어요? 그 다음 뒷페이지 25번 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선매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있지 아니한 토지도 선매 대상인 토지에 포함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선매 대상인 토지는 요거 말고 첫 번째가 무슨 토지가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라요? 공익사업용 토지다 이 말이야.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보다 공적 주체가 먼저 사들이는 제도 아닙니까? 그게 선매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된 그 토지를 보니까 공익사업용 토지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그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 등에게
그래서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거든. 그게 선매제도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딱 허가관청에 내면은 허가관청은 선매 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15일 이내에 뭐다 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하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무슨 토지도 선매 대상이 되도록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도 무슨 대상이 되도록 선매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단속적 기능까지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선매제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2번 허가관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선매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서는 선매할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뭐하게 할 수 있다?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가 등 아까 매수자로 지정할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가 등이다. 3번 선매협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당해 계약이 토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상권의 이전도 그 대상이 된다 하는데 뭐 선매 대상이 되는 권리는 지상권은 아니고 무슨 권만? 소유권만. 알겠어요? 소유권만.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불허가처분 통지를 받은 그 토지 있잖아. 그거는 불허가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권리는 지상권도 들어가요. 근데 선매 대상이 되는 권리는 무슨 것만? 소유권만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4번에 허가관청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매협의는 언제까지 마쳐야 돼요? 선매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국가 등이 지정받잖아.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이런 사람이 선매자로 지정받잖아.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끝내야 된다. 1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끝내야 돼요. 그 선매협의를 끝내는 방법은 선매협의 조서라는 것을 작성해가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매협의 절차를 끝낸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근데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허가관청은 뭐다? 허가 처분할 거냐, 불허가 처분할 거냐, 그걸 결정해가 통보를 해주라라는 소리야. 그래서 5번 이 제도는 선매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 이용 주체에게 그 토지의 협의 취득에 관한 무슨권을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 이의가 있다라는 아까 설명했던 거죠. 사인들 간의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공적 주체가 뭐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그런 제도가 바로 선매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문은 1번에 갖다 박아 놓는 게 좋아요? 5번 지문에 갖다 박아 놓는 게 좋아요? 1번 지문에 갖다 박아 놓는 게 좋지. 알겠어요? 원래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실전에서는 막 위치 관계없이 막 나옵니다. 알겠어요? 26번 봅니다. 실거래가 신고법을 다 끝내고 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걸 끝나면 이제 대법원 규칙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무선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것도 5번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산창 높은 거죠. 여러분들 보상금은 몇 군데서 공부했어요? 2군데서 공부했잖아. 어느 법과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공부했고 무슨 법? 거래신고법에서도 공부했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거래신고법에 보상금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안 나와버렸어. 5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그동안에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상금 제도는 시험 문제 자주 물었다. 자주 물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1.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신고 고발하면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주관식으로 먼저 갑시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상의 보상금 지급 사유 몇 가지입니까? 이러한 위반 사실을 신고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잖아. 그 이러한 위반 사람이 몇 가지예요? 3가지잖아. 알겠어요? 거짓 신고한 거. 실거래가 신고를 무슨 신고했다? 거짓 신고한 거.
둘째 뭐? 이 11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있죠? 그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잖아. 그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알겠지? 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뭐다? 뭐 변경하거나 아니면 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런 걸 신고 고발하면은 뭐 보상금 지급 사유이 된다 이 말.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다는다? 안 한다. 그걸 신고 고발한 경우도 보상금 지급 사유 세 가지다 이 말. 또 봅니다. 몇 페이지 알겠어요? 몇 페이지? 302페이지 알겠어요? 302페이지에 보면 신고 보상금의 지급액가 동그라미 1번 봐봐요. 가나는 놔두고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렇게 있잖아. 가든 나든 다 거짓 신고한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저 밑에 2번 뭐라 돼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맞죠? 오른쪽 3번 뭐라 돼 있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 의무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세 가지가 보상금 지급 사유이 된다. 이거 이외에 다른 불법 사실을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뭐만 하든 먹는다. 욕만 하든 먹는다. 그렇지. 그럼 자 공인중개사법으로 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에 보상금 제도도 있죠? 그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사유가 뭐예요? 그것도 세 가지죠. 첫째 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 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또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 받아 사용한 자, 요 세 가지 아닙니까? 알겠어요? 보상금 제도를 정리하면서 보상금 지급 대상이냐 아니냐 그거부터 먼저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 조건, 보상금 지급 절차, 보상 금액 이런 걸 정리해가 살을 갖다 붙여야 되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다 안다. 그리 하려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뭐 했다. 이렇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눈빛 보면 그래요. 알았어요? 결국 뭐 했다라는 거거든.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뭐 했다라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리 정리하고 싶었는데. 알겠어요? 왜 뭐 했느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니면 뭐다? 딴짓 아니라. 휴가는 잘 갔다 왔죠? 저는 휴가 갔다 온 적이 없어요. 그 시험을 도전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올렸다 해서 올해는 휴가를 안 가야 되지. 휴가 가면 보통 한 일주일 가는 거잖아요. 4박 5일, 3박 4일 갔다 오면 또 며칠. 그만큼 또 몸이 피곤해서 공부도 안 돼요. 따블로 그냥 피곤해진다면. 그냥 한 열흘 정도 이상합니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렇지. 이 바쁜 시국에. 이제 원서 접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8월 13일부터 원서 접수 아닙니까? 그렇지. 이 시국에 휴가를 와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학원이 휴가 딱 주면 학원 직원들 때문에 그런 거면은, 알았지. 문 열달라 해가지고 여와서 또 시원하게 공부는 하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 다음, 다시 문제를 갑니다. 그래서 어디가 붙노? 6번 알았어요. 그래서 1번도 거짓 신고한 경우, 2번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번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은 자, 4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용 의무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방금 기본서를 통해서 읽은 거하고 똑같죠? 이 세 가지 기억하면 되는 거야. 1번과 2번은 같이 묶어서 무슨 신고한 경우? 거짓 신고한 경우. 5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27번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신고관청, 허가관청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적발되고 난 다음에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알겠어요? 1번 보상금은 어떠한 경우든 한 건당 50만 원이며 바로 틀렸죠?
기쁘다라는 거죠.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꼈는데 막 어떠한 경우든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 가니까 들려버렸다 이 말이야. 50만 원 아닌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응? 이거잖아요. 이거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 알겠어요. 거짓으로 신고한 걸 신고 고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포상 금액은 얼마예요? 부과된 과태료 얼마? 20% 아닙니까? 근데 그 20%가 1,0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한도는 얼마로 한다? 1,000만 원으로 한다. 그래 돼 있잖아.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100분의 5잖아. 취득금의 100분의 5잖아. 그렇죠? 그럼 그 100분의 5의 과태료가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한도는 얼마다? 1,000만 원. 그 부과된 과태료의 20%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20%가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얼마 한도? 1,000만 원 한도 내서 보상금 지급. 나머지는 보상금이 건당 얼마? 50만 원이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2번에 이용 의무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신고 고발 사건은 허가 관청에 줄 거예요.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거 줄 거고 3번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신고 사건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거 줄 건 없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등의 실제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 사건. 자,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사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그거 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4번을 다 읽었죠? 읽으면서 제가 줄 거라 한 글자들 있죠? 그게 뭐예요? 칠판 뭐다? 보상금 지급 요건 켜도 되고 조건 켜도 되고 알겠어요? 요렇게 알겠어요? 허가 관청의 이행 명령이 있어야 또 뭐다? 그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이 있어야 또 그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돼야 뭘 준다?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상금 지급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요건이 같다 다르다라는 소리라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야. 포인트. 근데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상금은 아까 지급 사유가 세 가지잖아. 세 가지인데 그것은 지급 사유가 뭐든지 간에 보상금 지급 요건은 똑같아요. 수사기관에 의해서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똑같다. 그러나 이 거래신고법상의 보상금에 있어서는 지급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지급 요건이 같다 다르게 돼 있다라는 게 거기 잘 정리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됐고, 그랬어요. 5번,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랬어요. 지가 위반해놓고 지가 신고하면은 뭐다? 보상금 줄 이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보상금 준다고 하면 뭐다? 다 보상금 받기 위해서 제가 위반해놔놓고 또 신고하는 게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야? 자수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 28번 여기까지만 가면 되네.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어느 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과태료 부과 징수 1.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한 거래 당사자 중 일방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죠? 2번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든 긴 자든 간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5 이하. 3번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신고관청은 그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뭐 해줘야 된다? 통보해줘야 됩니다. 왜 통보해준다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에 통보할 이유가 없어. 왜? 직거래니까.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거래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받은 사실은 등록관청이 알아야 된다 말한다? 알아야 된다. 그 알려줘라라는 거야. 신고관청이. 왜 알아야 된다? 등록관청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걸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때문에 가면 될 걸 알겠어요. 제 수업을 들었으면 최근 1년의 시리즈 하면 될 거 아닌가 봐. 제 수업 안 들은 사람은 그런 말 뭐 하는 거고.
알겠어요? 최근 1년의 시리즈가 몇 가지? 3가지잖아요. 3가지. 그게 과태료가 막 들어가잖아. 에? 첫 번째는 안 들어가지만. 첫 번째가 이거 아닙니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내용을 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 여기 최근 1년의 시리즈잖아. 그걸 등록관청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받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그 과태료를 신고관청이 부과했으니까 모르지 않느냐? 통보해줘라 라는 소리를. 4번 28번에 4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무슨 신고한 경우?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리니언시 제도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 과태료 감면 제도입니다. 과태료의 감면 가는 게 바로 뭐고? 감경과 면제를 감면하는 거잖아. 알겠지? 5번 입법상의 과태료 처분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하는데 O다 X다? X다. 왜 X다? 7판 법공부는 규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죠.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더라?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지금 그걸 모르고 있잖아. 5번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거래신고법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는 리니언시 제도, 감면 제도만 있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법의 과태료 규정하고 업무정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이런 처분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규정이 없어요, 5번 내용은.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관한 내용은 이 9회 시험에서는 끝났는데 8회에 보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쉬었다가 우리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문제를 또 한번 달아봅니다. 달아봤자 한 문제 나올 똥 말똥이지만 어찌됐든 달아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쉬었다가 또 봅시다.